자, 이제 자산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주식시장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주식,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채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도를 포함해서 내 계좌에 현재 주식이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10여 분? 10여 분. 예, 됐습니다. 진짜입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른 분들은 진짜 주식 안 갖고 계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지점에 설명 이렇게 해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이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먼저 하기 전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한 두 사람 정도 손 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있겠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한다. 그죠? 그 대신에 또 많이들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얘기를 못 하냐?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남자가 도망을 가버리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튀어버린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주식 잘못 투자해가지고 홀라당 말아먹고 싹 튀어버리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만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주식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업 협회 이런 데서 야, 이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방송 작가들 있죠. 방송 작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안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꺼려하고 그러는 것들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다들 돈을 번 것 같아. 그렇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것 같아. 심지어 또 보면 한경 TV 이런 거 보면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300억이 됐다. 300억의 자산. 뭐 이런 자산가 이러면서도 나와요. 그죠?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10개 투자해서 한 2개 맞고 8개 틀립니다. 그러니까 2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진짜로 돈을 많이 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3천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300억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비법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고마워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뭐하러 알려줍니까? 내가 그냥 알고 세상의 모든 돈 내가 다 벌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도에 8월 달에 3,3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빠져서 지금은 2,2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도 3,300 갔을 때 제가 이거 조만간 이제 부러져 버릴 텐데 이제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주식 안 좋으니까 사지 마 라고 얘기를 해도요. 꼭 나중에 가보면 다 사고 손해를 보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2200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꺼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0포인트까지 간다. 2000포인트 밑으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뭐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지금 2200인데 10%만 떨어지면 2000포인트 깨지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작년도 3300포인트를 갔다가 주가가 한 32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팔으라라고 얘기했더니 하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주가가 100포인트나 빠졌는데 어떻게 주식을 팔어? 아까워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3,300이나 3,200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2,200 뭐 이렇게 가지만 그래 많이 떨어져서 2,1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가가지고 3,000 얼마에서 보게 되면 거꾸로 봤을 때에 지금 2,200이나 2,100이나 뭐 다를 게 별로 없는 그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여기에서부터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이익하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는 것들을 본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 정도였던 2000년도 이럴 때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1년 동안에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50조 정도가 조금 못되게 벌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2004년도에 한번 이익이 50조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75조 정도로 한번 점핑을 팍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 2010년도 정도에 한 120조 정도로서 또 점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어느 정도 냈냐면 이 정도 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42조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익이 50조가 242조가 됐으니까 5배가 증가한 거죠. 이익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익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보면 3,300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한 2,200 이런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 내년도에 경제가 나빠지고 그에 따라서 이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익이 그렇게 해서 242조였던 것이 확 준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한 50% 정도씩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렇게 되면 120조 정도 되는 거죠. 자, 120조 정도가 요런 정도의 주가입니다. 요런 정도입니다. 요런 정도. 그러니까 2011년, 12년, 13년 이때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이 이익을 얼마큼씩 냈냐? 그때가 한 100조에서 110조 정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가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2000을 경계로 해가지고 2200 갔다가 그 다음에 좀 떨어지면 1900 내려왔다가 그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상태죠.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거의 이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 작년도에 기록했던 이익의 한 절반 정도가 됐다. 그 정도로서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익이 50%가 확 줄어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그죠?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한 50몇 조 이익 냈던 게 절반을 주면 25조 이런 정도로서 확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주가가 이미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이익이 줄어들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미 상당히 움직여 놓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 용감하게 한 번 정도 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거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가가 어떻게 하면 오를까? 금리 인상이 끝나면 오른다. 이런 얘기 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하면 내려가? 물가가 잡히면 돼. 그러면 결국 3단 논법으로서 얘기하면 물가가 잡히면 주가가 오르겠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가가 잡힌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물가가 잡혔구나.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거기서부터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제 변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느리게 나오잖아요. 한 달 만에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텀이 굉장히 긴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지금 바뀌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다 확인해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자, 엄청난 악재가 계속 있어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눌러. 근데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 더 이상 눌리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가격에서는 못 팔겠다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바닥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죠. 1998년도 8월 달에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걸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갚아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돈 없어. 이자를 못 갚아주겠어.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8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느 정도였냐면 3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그 러시아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떡 나니까 어떤 생각들 했냐면, 야, 아시아도 이 난리인데 유럽의 신흥국들도 지금 또 난리가 났구나. 이제 세상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형태가 돼버렸고, 이제 코스피도 도대체 300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반 정도 떨어져서 150까지 내려가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나고 어쩌고 한 다음에 주가가 290까지 떨어집니다. 300에서 10포인트 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방어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죽던 살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어차피 뭐 남은 것도 별로 없는데 누가 아냐? 나중에 한번 거꾸로 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지 이러면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300에서 계속해서 누르는데도 잘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 갑니다. 그랬다가 9월 말에 갑자기 주가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8개월 사이에 300포인트였던 주가가 1050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주식시장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게입니다. 그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왜 1450에서부터 시작해서 3300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초유의 사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겪어본 걸로는 그 98년도, 99년도에 올라갔던 그거는 코로나19를 거기에다 갖다 대면 그거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누르는데도 안 눌리고 뭐 이런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2100까지 내려가서 열심히 누르고 있죠. 온갖 악재들을 다 총동원이 돼가지고 환율도 1400 얼마를 가서 외환위기가 난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경제는 내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러지. 이익은 굉장히 많이 깨져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가지. 이러면서 온갖 악재가 다 퍼레이드를 지금 벌리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주가가 그래도 보면 아무튼 이걸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 누르는데 계속해서 2100 이거 밑으로 안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용기 있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기왕 내가 주식 투자해서 한 40, 50% 터졌는데 아휴, 여기에서 내가 빚잔치를 해보니 뭐 하겠냐.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도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많이들 투자할 때 많이 하시는 게 삼성전자 이런 주식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한참 높을 때에 8만 원 이때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 거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주식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5만 원 뭐 이렇게 그걸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많이들 주식을 장기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주가가 물려가지고. 근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나의 의도에 의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산업은 굉장히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서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2차 전지 이런 쪽이죠. 앞으로 보면 2차 전지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이거는 분명하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그 다음에 늦게 오느냐 이거의 차이일 뿐이지 그건 분명하게 온다라고 봅니다. 한 세대를 전부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게 쭉 관통할 수 있는 그런
큰 뭔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고려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00년대 초에 한 1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통을 했던 건 뭐냐?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때 막 이제 개방을 하고 WTO에 가입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재들을 많이 들여가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산 인프라코아가 만들고 있는 부르도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철강,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들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식들이 한 20배 정도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무튼 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또 그랬냐면 중국의 소비재들이 많이 그랬죠. 그래서 화장품 주식들이 아주 이 성황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괜찮은. 거기에 회장이 서경배 회장인데 한참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건희 회장을 제끼고 우리나라에서 부자 1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자, 중국이 막 그래가지고 경제가 발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화장품을 좋은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제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비싸고 중국산 화장품은 너무 후지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딱 가격도 좋고 품질도 굉장히 우수한 게 뭐냐? 한국의 화장품이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상승했냐? 아모레퍼시픽 하나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백화점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정도가 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를 관통할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한번 보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2점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전기차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3%를 넘는 순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신규 투자는 전기차 쪽으로서만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 전등, 가로등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로등을 뭘로 했을 것 같습니까? 가스등으로 했어요. 가스등. 그죠? 가스를 가지고 등을 켜고 하잖아요. 근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등을 가지고 전기를 가지고 가로등을 켜고 그러다가 그게 한 3% 정도를 지나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가스등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전기등으로 다 바뀝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전기차 앞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연자동차, 지금 그래서 굴러가는 내연자동차 휘발유 넣고 이러는 것들은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러는 쪽으로만 가고 나머지는 다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지금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시장 규모보다도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포드,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현대차, 뭐 이렇게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처럼 다른 데에서 2차 전지를 사다가 쓰고 이러지를 않고 아주 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지를 만드는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안 만들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수한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그렇게 해서도 가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남들 떨어지는데 쫄쫄쫄쫄 계속 올라가가지고 최고가도 갔다가 뭐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해가지고 바이오그에서 탑 1이 되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러는 거에서 이제 어차피 대세는
2차 전지 쪽으로 갈 텐데 그러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선도인 놈을 잡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여러분 투자하시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고 하는 데서 별다른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다. 나는 뭐 종목을 선정하고 어쩌고 이러는 거 없다. 그러면 그냥 아주 손쉽게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삼성전자 하시고 아니면 좀 도전해 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은 이런 정도 하고요.